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의 김기문입니다. 오늘 청소년 미래역량 컨퍼런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청소년들이 성적, 대학, 외모, 그다음에 경제력 같은 이런 외적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불행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 평생 추구해야 할 나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찾는 걸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이런 내적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역에서 청소년들 만나서 마음의 작은 씨앗들을 심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하고 계시는 지역의 시민교육단체 대표님들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라는 말보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실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할 때도 뵀었고, 같이 또 사업 진행하면서 담당자로서 또 선생님들 같이 학교 들어가서 수업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도 같이 겪었고, 네, 진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고민을 함께 해주신다는 점에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네, 본격적으로 컨퍼런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작년 기사긴 한데, 네, 어린이날 우울한 성적표라고 하면서 OECD 행복지수 꼴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왜 갑자기 어린이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동의 연령과 청소년 연령하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저희 또 안양시가 이번에 이제 아동 친화 도시 어제 협약을 했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여성 친화 도시를 넘어서 필요하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이게 전문가들이 학업 스트레스,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의 환경이 행복 지수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저희가 컨퍼런스 때도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너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우리 아이들 너무 사실은 이제 성적 이런 거, 진학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기존 우리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고, 그리고 사실 관계적 가치라고 왠지 당위적으로 체크하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을 좋은 걸 찾은. 그러니까 윤리도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 관계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아이들이 행복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희망이 보이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이 뉴스를 봤거든요. 사실은 관계적 가치를 뽑은 친구들이 조금 수치가 줄어들고 앞에 있다가 뒤로 물러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돈이라든지 성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 또한 관계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추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친구가 많아지고, 또 뭔가 성적이 좋은 친구의 말이 발언에 힘이 세지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래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들 또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분리시키기는 조금 어렵다. 이 또한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체크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에 또 저번 2차 컨퍼런스가 또 오버랩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려면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놀이할 수 있는 시설들을 수련관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긴 무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스터디 카페도 수련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스터디 카페 돈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스터디 카페는 공부하러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서 관계가 형성되고. 학교 다닐 때 독서실 안 다녀봤어요? 가방만 놓고 나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관계적 가치를 뽑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행복 점수가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만약에 살펴본다면,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양육 환경이 조금 풍족하지 않을까. 가족이 왼수 같을 수 있어요.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제발 아빠가 늦게 들어왔으면, 엄마가 늦게 들어왔으면 바라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드러나는 건데, 한국 사회의 이 수많은 문제들은 서열화에서 온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어린이집에서도
각종 서열화가 있어요. 이를 잘 닦는 아이. 아, 상주죠. 기저귀를 몇 개월 했다 했어요. 어머 거기에는 그 댁에는 기저귀 몇 개월 했다 했어요. 몇 개월에 걸었어요부터 경쟁을 시키. 언제 뒤집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어머 우리 애는 12개월에 걸었어요. 뭐 이런 그거 다 서열화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좀 그거를 아 그래도 무슨 서열화야 내가 친구를 밀어내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라고 중학교 때까지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표를 받고 본격 서열화를 이제 체감하게 된. 그래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뭐 인싸라는 말 자체가 발생하는 게 이 모든 것을 다 서열을 나눠서 한국 사회는 다 층위를 만들어서 구분하고 계급 짓는 것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관습이라고 봐요.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런 물질적 가치를 쫓다 보면은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더 높은 데 보게 되고 더 높은 데 보게 되고. 제가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단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누군가는 집약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이 한 명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 알려는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OECD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꼴찌기는 해요. 행복도가. 하지만 올라갈 때밖에 없어서. 그렇지 긍정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더 나빠질 수 없다. 저희는 뭐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 지표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긍정 평가가 높아요. 84. 그러니까 전국 단위 평가랑 뭐 한 0.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외국 사례들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뭐 막 한참 밑에 낮은 건 아니에요, 사실. 혹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뭐 사회 참여도 괜찮고 이런 교육도 하시고 이러면서 뭔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분위기 전환으로 이런 것들 아이들이랑 함께 했는데 정말 마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 있으면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까지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 반이 변하고 개인의 변화가 좀 있고, 네. 저는 그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이제 토론회를 지금 19년부터 19, 20, 한 4년 차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매번 했던 이제 지자체에서 또 그 다음에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참여자들도 내가 초등학교 참여했다가 이제 중학교 참여하고 이렇게 커가는 애들이 한두 명씩 생겨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정책 대회 속에서 또 채택된 것들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 지자체나 이런 사회 속에서 나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 중학생이 뭘 알겠어 했던 친구들이 이런 참여를 함으로써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는 또 지자체의 또 어떤 그 강력한 또 의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자꾸 이렇게 문화가 사실은 형성이 더 되고 넓어져야죠. 저희도 이제 뉴스 아고라 뭐 이제 참여해 주시는 멘토로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이시긴 한데 이제 저희도 지역에서 계속 뭐 정책 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뉴스 아고라까지 거진 한 10년 가까이 지금 요거 정책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점점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이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같이 기사를 만들어서 쓰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자기는 쓸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불만 사항이 있냐 학교에까지 오는 길에 어려운 점이 있냐라고 했더니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놀이터에서 어른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문제, 버스 정류장에 보도블록이 깨져서 오늘 넘어질 뻔한 얘기, 그거를 한 100장 정도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뿌리자. 바로 인근에 이제 시장이 있었어요. 이러고 있던 그 친구가 제일 열심히 뿌렸어요. 자기가 쓴 기사니까. 자기가 다 했다고 막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거 아줌마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신이 나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역할.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업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학교는 언제나 주목받는 아이가 먼저예요. 항상 손을 들고 있어요. 이미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늘 찾는 애는 딱 있어요. 모범적인. 교탁에서 한 2칸 정도 항상 앉아있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 가면 조금 손 들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들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좀 끌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특강 한두 번 오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조금 그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걸 좀 끌어내주고 다 같이 조금 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그런 걸 느끼게끔 좀 하는 게 아주 불평등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다가 그러면 우리 분리수거함이 없는 우유팩, 종이팩 수거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고 주목받지 못하는 애들이 주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1등 먹었어요. 맞아요. 그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나 애들이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설문지 이런 거 할 줄 몰랐지만 정말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나비 효과가 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뿌듯했고요. 진짜 그 삶의 만족도가 여기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런 경험, 이런 주목받아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공부 아닌 다른 곳에서 주목받은 경험을 한번 해본 학생들은 정말로 이제 참여도가 좀 참여율이 올라가는 거지. 맞아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진짜 다른 걸 또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스펀지처럼 흡수도 잘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들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내가 뭔가 해봤다라는 뭐 자긍심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저희 재단이 그동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한 나침판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앞으로 함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각자 뭐 또 이제 영역들이 또 있으시니까 뭐 해당되는 영역 안에서의 아이들이 갖췄으면 하는 가치. 저는 학교에 교육을 가보면 협력이 안 돼요. 협력 안 되고 협동 안 되고 요새 더 심해졌죠. 집단으로 뭔가를 활동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 거를 누가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네 것도 내가 안 만질 테니 각자 하자. 개인 활동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울려서 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너무나 가면 갈수록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협력하고 협동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근대 사회로 오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자유, 인권만, 그러니까 혼자 살면 사회적 가치도 필요 없고 사실은 서열도 필요 없죠. 1등이 될 필요도 없어요. 혼자면. 근데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에서 주는 행복감이 있고 또 그 중에서 1등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성취감도 사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환경 조건이라고 할까요? 컨디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까먹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데 까먹고 사니까 사실은 요 수면 위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살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셨지만, 그래서 소통과 어떤 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저는 아이들이 다양성 가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왔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문화 다양성 뭐 전국이 또는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것이, 그거를 놓치면 인류가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하는 사람, 잔소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잔소리를 듣는 사람, 근데 들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 이런 각자의 역할로 해보면 되게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리로는 너무나도 정답을 잘 찾아요. 각자 잔소리가 필요하다, 나는 듣지만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필요 없다는 친구는 왜 필요 없는지가 나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태도적인 면이나 이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너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 했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감정적이거나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전혀 왜 우리가 메라비언니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언어적인 내용보다 그 외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공정, 공정. 네. 그리고 공감. 어. 근데 이제 공정은 청소년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공감은 비청소년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주요 가치. 내가 돈이 되게 많아요. 아주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맨날 싸워. 내가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내가 듣는 사람들이 길에서 싸우는 소리다. 그런 삶과 내가 되게 좀 늘 부족하고만 돈도 아껴야 되고 오늘 두 끼 먹을까 한 끼 먹어야 되고 막 이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기분들이 좋아서 나도 그렇게 딱히 기분이 나쁘다가 내 주변에 자꾸 웃고 지나가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극단적인 비교. 나도 아주 막 불행하지는 않은데 주변에 좀 행복한 사람들이 많을 때 내가 행복하려면 조금 더 행복하려면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나도 같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이게 사회적 가치 영역을 조금 어떤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금 구조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이랑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한 10가지의 가치들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좀 명시화를 해가지고 물론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저희 재단에서는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가치 활동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주목받지 못하는 활동들이 다 베이스로 깔릴 수 있는 일들이고 오히려 이거를 하나의 과목화시키고 이러면 오히려 더 골치 열외가 아파지고 되죠. 소외가 아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법이 생겨서 쫙 일렬로 깔리고 교과서가 생기고 이거보다는 말씀처럼 모든 과목에 녹여내는 것들이 하나의 또 방향이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처럼 이제 제가 들렸는데요. 그 뭐 ESG 경영,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되게 큰 이슈잖아요. 그리고 항상 1등을 쫓고 돈을 쫓는 건 기업이 제일 잘하는 일인데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런 가치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국제사회의 큰 이슈고 큰 뜰로 딱 주목이 되면서 이게 좀 아이들한테 가치 함양이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정말 아까처럼 기술과 지식만 쫓았던 친구들은 기계가 이제 다 해주는 사회가 됐고 그렇다면 그 지식과 기술을 얼마만큼 이 가치와 연결시켜서 뭐 이제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게끔 기업은 계속 갈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정말 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히 해왔던 일들이 되게 부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 혼자 또 이제 꿈을 꾸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청소년 재단이 가려고 하는 사업의 큰 카테고리를 이 사회적 가치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아까 우리 이현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나의 인증을 만들어내는 것 또 우리 같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나의 제도화를 만드는 것들 뭐 이런 제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동안 청소년 수련관만 가면 이런 게 해결이 되더라. 우리가 놀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더라. 그리고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곳이 있더라라는 인식이 심어지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차고차고 쌓아가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과제나 숙제 같이 안 되게 아이들이 네네네 그럼요. 청소년들이 되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득권들이 어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성의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뭐 프로그램을 짤 때 그동안 우리가 미안했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줘서 미안해라고 하는 그 반성의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제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청소년 시민에 대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존중과 아주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사실 이거 우리가 또 만들어서 너희가 이거를 또
또 뭔가를 플러스 시켜야 되는 능력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다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가능성,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적 한계를 본다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재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냐. 사실은 그 태도의 문제예요. 교육은 교사의 영역이다. 교육은 교육청의 교육 공무원의 영역이다라는 이 기득이 엄청 세요. 청소년 재단은 너희는 복지재단 아니야? 복지 쪽 아니야? 뭐 취약계층 청소년 돕는 데 아니야? 복지 시설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하려고 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재단이 뭔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브랜딩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의 가치관, 그러니까 청소년 재단 뭐 하는 곳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계속 해왔지만 이거를 하나의 궤로 묶어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사업으로 개발하고 공모가 나오는 거에 공모를 하면서 사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청소년 재단 뭐 하는 거야? 저희 교육도 하고요, 사회 참여도 하고요, 환경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재단은 아이들의 사회적 가치 역량을 함양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들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교육청과의 일의 협업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청소년을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어릴 때부터 하던 친구들의 경험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 확장이 되는 것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부모를 공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공유해 줄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 학부모 대상 공개 강좌 같은 거. 네, 그런 거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확장하는 것들이 되게 선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다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 대중 강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춘기와 성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중2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무서워요. 이런 네, 사실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교육청이나 재단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이게 약간 저는 빈도 소수더라도 이런 이제 자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집에서 가사만 보시는 분들이라도 시간이 요즘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딱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사실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이렇게 조금 더 빈도를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애들 보내면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을 조금 심어주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뭔가 뚜렷한 우리의 그 지향점이 많이 이제 좀 보여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던 것들인데 사실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협업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뭐 어느 곳은 돈이 많아. 이거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데를 좀 찾아가지고 공략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계속 해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또 좋은 구조가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저희 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주셨는데 저희 컨퍼런스 오늘의 주제는 사실 민주시민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재단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역량하고 어떠한 접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 가치 역량의 방향을 저는 이런 시민교육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했었던 건데 뭐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도 같이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이 컨퍼런스가 잘 되고 정말 저희가 구조화된 브랜드가 나오고 나면은 또 한 번 더 이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같이 또 더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우리가 사업을 아까 말씀처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오늘 한번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청소년 정책들하고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우리 시민교육단체 선생님들이랑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안양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재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늘의 드림 버블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의 컨퍼런스를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의 드림 버블은 다시 불러보는 청소년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